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기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대한 핵심은요. 방송통신위원회 법정위원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2명, 방송통신위원장 포함해서 2명이 KBS나 혹은 MBC의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선임안에 의결을 했다.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위반이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요. 절반으로 다 갈렸습니다. 절반으로. 기각 의견에서는요.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해도 된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보면 의사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기각 의견을 4명이 냈고요. 인용 의견은요. 2인이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했다는 것은 뭐 적법할 수 있으나 실제로 5인 체제가 되는 것을 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권한 횡사와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수한 것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사실 오랜 동안 기자를 한 사람으로서 사실 좀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느냐 여러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러분 이 탄핵 심판은요. 정략적이었어요.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명백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편을 특히 MBC죠. 야당의 편을 계속 놔두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탄핵 소추를 한 내용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거는 다 알 거예요. 대부분이 말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인용 의견을 낸 4사람을 보면 제가 봐서는 좀 충격적이에요. 그동안 말입니다. 성향 자체가 진보인 사람들은 다 인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계선 진보 인용 선택했습니다. 정정미 중도고 진보 쪽에 가까운데 인용 선택했습니다. 이미선 진보인데 인용 선택했고요. 문영배 진보인데 인용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용을 선택을 했고요. 또 김복혁 여기는요 중도 보수입니다. 여기는 기각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각. 김형두 중도입니다. 여기도 기각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형식 보수입니다. 여기도 기각을 선택했고요. 조한창 여기도 보수입니다. 기각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정략적이든 정략적이 아니든 그냥 이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법의 기초를 두고 뭐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잘 안 듭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김복형입니다. 김복형. 김복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입니다. 김복형입니다.
예. 이렇게 말입니다. 중도하고요. 예, 진보하고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확 갈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하게 돼요.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기각 4명, 인용 4명이 됐으니까 이것은요. 예, 심판 결과가 지금 그냥 기각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탄핵 심판은 6인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 6인이. 6인이 아니라 4인만 찬성했다는 거죠. 4인만.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떻게 날 것인가? 미루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중요한 이슈별로 보면 당장 말입니다. 포고문 작성과 관련돼서 이거 누가 했냐? 아마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겁니다. 어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핵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국회나 검찰에서는 개헌 하루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요. 통행금지는 국면 불편을 주니 삭제 지시했다. 대통령은 훑어본 수준이다. 쉽게 말하면 포고문 작성 안 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인데 이 쪽지가 국회나 검찰 측에서는요.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옆 참모가 줬다고 국무위원이 정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김용현 전 장관은요. 쪽지는 내가 평소 대통령의 아쉬움을 표한 내용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 국회나 검찰 쪽에서는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은요. 체포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내가 요원 빼라고 지시한 걸 현장에서 오인한 것이다. 내가. 대통령은 아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국회 국무회의 적정성에 대한 것도 완전 의견 발언할 틈도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와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은요. 1시간 반 넘게 참석자 순차 심의 찬성 의견도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명백하게 다르죠. 한쪽에서는요. 내란이다.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내란이 아니라 통치행위에 기반한 거고 이것은 국회에 대한 야당의 전행을 경고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쟁점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죠. 아마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요. 결국은 국민들이 어느 쪽을 믿어주느냐 아마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고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예요. 법리 해석보다는 성향에 따라서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것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이게 여러분 K-스탯 리서치가 조선일보 의뢰로 실제 1월 21일부터 1월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6,039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16.6%고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41% 지지도가 41%. 더불어민주당은 33%고요. 이게 오차범위 바뀌죠. 거의 바뀝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면 6.2%잖아요. 6.2% 바뀌잖아요. 오차범위 바뀝니다. 예,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 기타. 그리고 지지정당 없으면 11%밖에 안 됩니다. 무응답은 1%밖에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지금 가장 큰 대통령 탄핵의 이슈는 부정선거도 있잖아요. 그죠?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게 뭔가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도 말입니다. 예, K-스탯 리서치가 조선일보 의뢰로 조사한 것을 보면 매우 공감한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매우 공감한다. 30%입니다. 대체로 공감한다. 13%입니다. 공감이 43%예요. 43%.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비슷하잖아요. 43%죠. 실제로는 41% 비슷하죠. 예, 별로 공감 안 한다. 12%고요. 전혀 공감 안 한다. 42%입니다. 64%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모른 무응답도 4%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정선거 이거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거를 안 밝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은 더 혼란스럽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다. 이거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론이나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국민의힘의 지지도도 올라가고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한 인식도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어떤 조사에서는 5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중에.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보수가 결집이 되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아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선고 결과처럼 될런지 그렇게 되지 않을런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였나 아니면 직권을 넘어선 남용 다시 말해서 친위 쿠데타 내란이었나 아마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 쟁점 속에서는요. 결국 말입니다. 지지율이 좌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지율이 점점 더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그만큼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처럼 기각이 4명, 인용이 4명 이렇게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용이 5명, 기각이 3명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6명이 돼야 되거든요. 6명. 6명이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계속 변론을 하면서 참석을 하잖아요. 4차 변론까지 참석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참석하면서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부에 충분히 열심히 설명을 하고 본인의 의도 또 본인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 간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도 사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게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고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국민들은요. 해방 전후에 그 혼란을 알고 있고요. 또 국민들은요. 6.25 전쟁의 참상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요, 위기 때 강했습니다. 그 강한 모습이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저는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